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이 어제부터 전격 발동됐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완하는 성격을 담은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이 지난 1월과 2월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북한 정권을 지속해서 압박한다는 기존 입장과 일관돼 있다며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불법적 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불법 활동에 따른 비용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북한의 수송과 광물, 에너지, 금융 분야에 종사하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소속 인사들의 자산과 이익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금속과 흑연, 석탄 관련 소프트웨어를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권 위반이나 사이버 안보, 검열 행위와 관련해 포괄적 금지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신임 연방대법관으로 메릭 갈랜드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장이 지명됐습니다. 공화당의 반발을 의식해 중도 진보 성향의 갈랜드를 선택했지만 여전히 공화당은 후보 인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사망한 앤토니 스켈리아 대법관의 후임으로 갈랜드 항소법원장을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도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갈랜드 지명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인 1997년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에 임명돼 20년 가까이 근무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젊은 소수계 출신 법관을 지명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백인인 갈랜드를 선택한 것은 공화당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갈랜드는 하버드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을 두루 거쳐 정계와 법조계로부터 대법관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을 중시해오면서 그간 공화당 측에서도 호감을 표시했던 법조인입니다. 하지만 이날 공화당은 대법관 후보 인준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다수를 차지하는 공화당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새로운 대통령의 새 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며 인준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의 무게추가 갈랜드로 인해 진보 성향으로 기우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에서 한국어 학습이 정책적으로 장려되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가 실시하는 서울 투 소울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프랜시스 루이스 고교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정부로부터 그랜트를 받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스타토크 프로그램 서울 투 소울을 여름방학 기간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고등학교가 한국어 스타토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동서국제학 학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스타토크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미국에서 많이 교육되지 않은 언어 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는 오는 7월 11일부터 29일까지 6에서 8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 투 소울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한국어와 한식, 미술, 태권도, 한국 전통무용과 사물놀이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희망자는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 웹사이트를 참조해 이메일이나 전화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동서국제학학교 역시 5, 60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한국어 스타토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입니다. 우리 역사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조정래 감독의 영화 귀향이 뉴욕 뉴저지에서 오는 25일부터 일제히 개봉합니다.
영화 배급사인 K무비 엔터테인먼트는 오는 25일부터 맨해튼 AMC 엠파이어 25와 퀸즈 AMC 로스 베이테러스 6 등에서 귀향을 개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에즈워러 멀티플렉스 시네마스 AMC 스타플렉스 리치필드 팍 12에서 상영을 시작하고 시카고와 산호세, 시애틀, 애틀랜타, 샌디에이고 등 주요 도시에서도 상영을 시작합니다. 영화 귀향은 특히 미주 한인들은 귀향이 제작 완료 후에도 한국에서 극장을 잡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귀향 영화 보기 캠페인에 앞장선 바 있어 이번 개봉 소식을 누구보다 반기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28일 커네티컷 대학교와 브라운 대학교, 29일 워싱턴 DC 노던 버지니아 칼리지, 30일 뉴저지 에즈워러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미주 시사회가 이루어지면서 귀향에 대한 관심을 본국에 전달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당시 뉴저지 사회에선 팰리세이드 파크 제임스 로튼도 시장과 과돈 존슨, 뉴저지 하원 의원 등 주류 정치인들은 물론 일반 미국인들도 큰 충격과 슬픔을 공유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영화 귀향은 조정래 감독이 2002년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 시설인 나눔의 집에서 강일출 할머니의 그림 태워지는 처녀들을 본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작비 조달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7만여 명이 넘는 일반인들의 후원과 배우, 스태프 등 제작진들의 재능 기부가 이어졌고 어렵게 개봉돼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지난 12일 300만 명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 이민 시스템은 잘못된 정보가 기입돼도 보안상 수정이나 변경이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주권이 다른 주소로 발송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발급한 영주권 카드들이 전산 시스템의 오류로 다른 주소로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지난 2012년 전자 이민 시스템을 가동한 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규모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몇 개의 영주권 카드가 잘못 발송됐는지 또 언제부터 어느 지역에 집중됐는지 등의 정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상급 기관인 국토안보부 감찰관실은 이번 영주권 발송 오류에 대해 국토안보부 관계자들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관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자 이민 시스템은 기록 변경 등의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직원들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수정 권한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한 번 잘못 기입될 경우 수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영주권을 갖고 있는 기존 소지자들도 주소 변경을 신청할 경우 정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 인근 지역의 항공기 소음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 방편으로 막고 있을 뿐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적 마련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최근 소음 해소 방안이 관련 법안에서 빠지면서 앞으로도 이 지역 주민들은 소음과 함께 생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퀸즈는 지난 2012년 연방항공청이 라과디아 공항의 항공로를 변경한 뒤 인근 지역 소음 공해가 더욱 심화됐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맹 하원 의원에 따르면 라과디아 공항의 항공기 소음 문제 해소 방안은 최근 하원을 통과한 공항 관련 임시 연장 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맹 의원은 지역 정치인들과 하원 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소음 공해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을 위해 하원의 공항 및 항공로 연장 법안에 퀸즈 지역 항공기 소음 문제 해소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맹 의원은 단기적으로 적용되는 임시 연장 법안은 근본적인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하원이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맹 의원과 코커스 의원들은 항공로 변경과 신설 등의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의무화하고 연방항공청의 항공기 소음 측정 방식 개선과 항공기 소음 해소 방안에 대한 공항 운영진 참여, 항공 관련 소음에 따른 독립적 건강 영향조사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페리 서비스 확대를 추진합니다. 앞으로 2년 내 뉴욕시 5개보로 전 지역 21개 터미널을 잇는 6개 노선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6일 오는 2018년까지 뉴욕시 페리 서비스를 5개 보로 전역으로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페리 서비스 확대안은 21개 터미널을 잇는 6개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2017년 실시되는 페리는 아스토리아 노선과 라커웨이 노선, 사우스 브루클린 노선, 가버너스 아일랜드 노선 등 4개입니다. 이 중 아스토리아 노선은 아스토리아에서 출발해 루즈벨트 아일랜드와 롱아일랜드 시티를 거쳐 맨해튼 34가와 월스트리트로 이어집니다. 또 사우스 브루클린 노선은 월스트리트, 덤버, 애틀랜틱, 레드훅, 브루클린 아미터미널, 베이 브릿지 등으로 연결됩니다. 그 후 2018년에는 맨해튼과 브롱스를 잇는 사운드뷰 노선과 맨해튼 34가에서 이스트 리버를 따라 로우 이스트까지 이어지는 로우 이스트 사이드 노선 2개가 신설됩니다. 페리 요금은 전철 요금과 동일한 $2.75로 새로 운영되는 페리는 최대 149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은 LA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은 전국에서 4번째로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데이터 조사 기관 인릭스는 전국의 대도시 지역 운전자들이 프리웨이에서 교통체증에 막혀 허비하는 시간을 비교해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15일 공개된 교통체증 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LA는 연간 81시간을 교통체증으로 허비해 전국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워싱턴 DC와 샌프란시스코가 75시간 2위, 휴스턴이 74시간으로 3위, 뉴욕은 73시간으로 전국 4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가장 밀리는 프리웨이 구간 탑10 가운데 LA 지역 프리웨이는 101번 토펜과 캐넌에서 비그네스 사이 구간, 101번 해스겔에서 60번 사이 구간, 10번 알라메다에서 20가 사이 구간, 5번 프리웨이 시저 트라베스에서 벨리뷰 사이 구간 등 4곳이나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몰핀 등을 주 원료로 하는 마약성 진통제가 의사들의 처방 전 남발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정부가 처방 전에 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량의 헤로인과 모르핀 등이 포함된 마약성 진통제. 장기 복용 시 마약 중독과 똑같은 증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만 7천 명이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숨졌는데 이는 같은 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1만 5천 명 많은 것입니다. It's terrible. It's, people are dying. We're losing 76 people a day to opioids, and I think 46 of them are prescription opioid overdoses. 마약성 진통제에는 바이코딘과 퍼코셋, 하이드로코돈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모두 중독성이 매우 강한 성분들이지만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결국 연방질병통제센터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마약성 진통제 대신 타이레놀과 아이스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또 진통제의 중독성에 대해서 의사는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These painkillers are very addictive. They are opioid medications and it has the same chemical properties in it as heroin.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인 오바마 정부는 미 식약청과 관련 사안에 대한 법안 개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법안 개정 전까지 무엇보다 의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정부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발전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제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바둑은 적수가 못될 거란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에 연패한 이세돌 구단은 당황한 인류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일단 너무 놀랬고요. 사실 진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너무 놀랬고. 하지만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스스로 알아서 달리는 자율주행차는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사람을 닮은 로봇은 백화점의 안내 데스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힘에 머리까지 갖춘 로봇은 앞으로 5년 안에 일자리 500만 개를 빼앗을 거란 전망입니다. Massiv zu verändern durch die Digitalisierung. Viele Jobs, die wir heute für sicher glauben, die wird es in der Form bald nicht mehr geben, weil Maschinen sie kostengünstiger und besser erledigen.
이처럼 언제 일자리가 없어질지 모르는 시대에 기본소득 제도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맨칠 씨. 겨울철 비수기라 손님은 뜸하지만 표정은 밝아 보입니다. 시민단체가 마련한 기본소득 체험 행사에 당첨돼 아무 조건 없이 매달 130만 원 정도를 이른바 기본소득으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Cool, so, mein persönliches Leben ist abgesichert. Jetzt brauche ich mich die nächste Zeit nur darauf fokussieren, den Laden am Laufen zu haben. 이처럼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아무 조건 없이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급해준다는 발상에서 출발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맞아 실업과 빈곤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만든 물건을 팔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Deswegen ist es dringend notwendig, Arbeit und Einkommen voneinander zu trennen und damit dafür zu sorgen, dass wir keine Massenarbeitslosigkeit und keine Massenarmut haben. 하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기본소득이 노동의욕만 감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Und wir haben eben gezeigt, dass es finanzierbar ist. Allerdings würde das eben einen sehr hohen Steuersatz bedeuten. 스위스는 성인 1인당 매달 3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는 방안에 대해 오는 6월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고 핀란드나 네덜란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가 로봇에 맞설 인간의 보루가 될지 아니면 유토피아적 실험에 그칠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16일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기소된 미 대학생 21세 오토 원비어에게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원비어는 지난 1월 북한 내 숙소인 평양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제한구역에 들어가 선전물을 떼어낸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원비어가 관광객으로 과장해 국민 통합을 해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17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 사전 접수가 다음 달 1일 시작합니다. 하지만 올해도 기업들의 취업비자 수요가 급증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접수 5일 만에 연간 쿼터가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H1B 쿼터는 학사형 6만 5천 개, 석사 학위 이상 2만 개, 총 8만 5천 개로 반드시 4월 1일에서 7일 사이 이민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접수된 신청서들은 무작위 추첨이 실시됩니다. 오는 10월 22일 2016년도 뉴욕주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 및 한국 문화 페스티벌이 롱아일랜드에서 열립니다.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 미 동부 일원에서 약 1000여 명의 선수들이 200여 개 종목에서 열띤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또 뉴욕 AT센터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대회 참가자들에게 전통 한식을 제공하고 뉴욕 한국문화원은 전통 문화예술 공연을 펼칩니다.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 지역 유머들의 연소득이 7만 5천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맨해튼 지역 온라인 언론 매체가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2%는 연소득 평균 5만 달러 이상이라고 답했고 7%는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상이라고 답했으며 절반가량이 3만 5천에서 5만 달러 사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 유머들이 고소득 직업군에 속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간간히 흐리고 바람이 불면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아주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은 추워지겠으며 눈이나 진눈깨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